자,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일어나자마자 녹음하는 거는 잠이 덜 깨서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시 열었습니다. 다음 기능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애니메이션을 딴 걸 열어야 될 것 같은데요. 제가 필터까지만 설명을 드렸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기능들을 쭉 설명드리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좀 다른 걸 열게요. 컨트롤러를 일단 이렇게 가려서 넓히고 애니메이션은 뛰기 열어볼까요? 뛰기 열었는데 이제 프레임이 뒤쪽에 다 있네요. 얘를 그냥 0프레임을 옮기고 16프레임인데 최소 2배 이상을 늘려트려야겠어요. 이 기능은 애니메이션을 좀 늘려트리는 거예요. 좀 길게. 그럼 되게 슬로우 모션으로 뛰게 되겠죠. 네. 이 상태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일단 필터는 여기 있는 그래프 에디터의 트랙뷰 커브 에디터와 거의 기능이 똑같은데 오히려 이 커브 에디터 안에서 필터를 설명을 들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. 왜냐면 워크벤치에서는 이 필터가 거의 작동하지 않거든요. 기능은 있지만. 그래서 필터 설명은 아마 그래프 에디터, 커브 에디터를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상세하게 한 번 더 드릴 것 같아요. 근데 원론적으로 뭐 간단한 기능들이 있어서 뭐 이해 못할 것들은 없어서 이게 중요하진 않습니다. 옆에 있는 이 무브 키는 말 그대로 키를 옮기는 역할을 하죠. 예를 들면 제가 손을 선택할게요. 뭐 제일 쉬운 기능이죠. 얘를 이제 이렇게 범위에 보이게 하고 보통 이제 그래프 편집할 때 이렇게 각각 이 점을 선택을 할 수 있죠. 이게 이제 프레임에 찍힌 그 탄젠트 좌표인데 얘를 이제 바꿀 때 이동시킬 때 요거 선택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이렇게 왔다 갔다 원하는 대로. 네, 이렇게. 그런데 여기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좌우 위아래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. 실제로 얘를 이동하다 보면 위아래만 움직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얘를 선택하고 위아래 선택하고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. 보통 좌우를 바꿀 가능성은 좀 낮아요. 왜냐면 애니메이터가 키 포즈를 잡을 때 이 포즈에 이 동작이 적합하다고 판단 내려서 포즈를 잡기 때문에 좌우는 뭐 특별한 시프트가 아닌 이상은 잘 움직일 경우가 없는데 요거는 없는데 위아래는 움직일 경우가 되게 빈번합니다. 근데 요걸 하다 보면 자세히 누르다 보면 이렇게 옆으로 갈 때가 있거든요. 게다가 프레임 분할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. 물론 이제 사용자의 실수에 의한 거긴 한데 이 프레임 상태에서 프레임 틱으로 바뀔 때가 있어. 이 그래프를 잘못 작업하면 특히 좌우로 이동을 잘못하면 그런 현상이 빈번해지는데 그런 걸 이제 방어하려면 이렇게 제한된 좌우 위아래를 선택해서 이동하는 게 좀 편합니다. 슬라이드 키는 이것과 다르게 슬라이드 키는 좀 호라이즌탈 키랑 좀 닮았죠. 얘는 키를 이동시킨다기보단 키를 전반적으로 다 미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지금 30프레임 위치인데 이거 선택하고 얘를 가지고 이렇게 밀면 이 프레임 기준 앞에 있는 게 다 이렇게 밀리죠. 네, 키를 시프트하고 싶을 때 이 기능을 많이 씁니다. 얘는 뭐 예를 들면 스파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. 예를 들면 회전도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뭔가 키를 한 단계씩 시프트하고 싶을 때 뭐 그냥 하나 선택하고 여기에서 요 키로 이렇게 밀어줄 수도 있어요. 한 칸씩 이렇게. 그럼 이렇게 한 칸씩 밀리죠. 네, 그래서 바이패드 스파인에서 요 시프트 하는 건 좀 의외로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.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스케일 키랑 스케일 밸류는 되게 중요한 기능이에요. 뭐랄까 커브 에디터에서 획기적인 기능 중 하나라고 해야 될까요?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지금 재생을 하고 있는데 자, 상체 눌러볼게요. 지금 상체 어, 스파인 회전이 이런 회전이 있는데 제가 이 회전을 왠지 좀 마음에 안 들어. 더 크게 회전하거나 더 적게 회전하고 싶어.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? 그냥 각각 가서 프레임을 이렇게 회전해서 조정하거나 또는 레이어를 통해서 회전값을 좀 더 마이너스 시켜서 진행을 할 거예요. 근데 직접 조정해도 이 퀵프레임 다 하나씩 하나씩 조정해야 되니까 불편할 거고 그래서 대부분은 레이어를 많이 선택할 겁니다. 이렇게 띄고 있는데 뭐 기점을 파악해서 레이어로 시작, 중간, 끝을 잡아서 이렇게 회전을 하죠. 근데 레이어로 작업하는 것보다 이 스케일로 작업하는 게 더 빨라요. 훨씬 정교하고
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어떤 의미냐면, 자, 예를 들면 지금 그래프를 보면 여기가 좀 빠르다고 나와 있잖아요. 실제로 여기서 휙휙 도는데 이게 내 생각에 너무 빠른 것 같아. 좀 줄여주고 싶어. 물론 이거를 진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기능은 여기에 있죠. 여기 보면 네네 요거 네, Show Layered Editor 이걸 통해서 하면 더 빠르기는 해요. 실제로 선택한 다음에 ESC 누르고 이렇게 조정할 수 있으니까 네, 이거 선택하기 좀 힘드네요. 네, 이거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. 요 어디 갔냐? 네, 선택하고 키를 그 다음에 ESC 키 누르고 얘를 왔다 갔다 하면 뭐 이렇게 선을 바꿀 수 있긴 한데 얘는 전체적인 흐름을 바꿀 때 쓰죠. 실제로 얘를 이렇게 좁혀야 되고 근데 이걸로도 할 수 있긴 한데 스케일을 쓰면 더 쉬워져요.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요 구간만 이렇게 좀 좁혀 볼게요. 예를 들면 빨간색이 X축이니까 이렇게 회전하는 거네요. 그러면은 이 좌우 회전은 Z겠네요. 그쵸? 그럼 요 회전이겠네요. 요 회전을 좀 폭을 줄여 볼게요.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뛰는데 이렇게 Z 회전을 좀 적게 만들고 싶다.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죠. 그러면은 실제로 변화하는 곡선이 제일 큰 게 이 부위니까 이 부위 이렇게 대고 스케일 누릅니다.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위치가 제일 중요해요. 지금 내가 위치한 기준이 되게 중요해요. 이 위치가 지금은 뭐 보통 왔다 갔다 할 때 쓰이는 그 그래프인데 스케일 버튼 눌렀을 때는 이 스케일 기준이 다 이 선 기준으로 스케일이 됩니다. 지금 제가 가운데 놨죠. 30프레임. 그러면 30프레임 기준으로 얘네들이 스케일이 진행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얘를 잡고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 이게 또 좀 정교하지 않은 게 있어서 이렇게 잘 눌러줘야 돼요. 가운데 거 잡고 하면 갑자기 퍽퍽퍽 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스케일을 조정할 때는 팁이 있다면 가운데 기준점에 있는 것들은 건들지 마시고 이걸로는 좀 컨트롤하기 좀 까다롭거든요. 막 1000%, 막 20000% 갑자기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서 항상 끝에 있는 버텍스나 옆에 있는 버텍스를 이게 좌표 점인데 버텍스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 스케일 변화가 가능합니다. 이렇게 보이죠? 네, 옆으로 이렇게 스케일 변화 가능하고 네, 이렇게 넓혀주면 네, 실제로 이 구간이 그만큼 넓어지죠. 그리고 위아래를 하실 거면 요거로 쓰시면 되고요. 근데 위아래를 하고 싶을 때 실제로 요걸로 하는 게 좀 편하긴 한데 얘는 좀 뭐랄까 UI적으로 좀 불편해요. 뭐 전반적인 형태를 다 수정하긴 좋은데 근데 제가 V만 딱 선택하고 싶어요. 물론 이것도 V가 돼요. 왜냐면 얘를 이렇게 당겨서 네, 얘 선택해서 당겨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얘를 조정하면 ESC 누르고 이게 불편하긴 항상 불편해요. 선택이 불편해.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조정하는 것보다는 네, 이거보다는 옆에 있는 요거 스케일 밸류가 더 편합니다. 이게 키라고 되어 있고 밸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뭐 호라이즌털 아니면 네 버티컬 버티컬이 더 맞는 편인 것 같아요. 뭐 어쨌거나 위아래를 조정하고 싶을 때는 Z 요거죠. 요걸 누릅니다. 그러면 선이 이렇게 나와요. 선. 이 선이 더 중요하죠. 어느 선을 기준으로 스케일이 되느냐니까 실제로 여기서부터 흐름이 이어졌으니까 대략 한 요 정도에 맞추고 얘를 이제 이렇게 조정해 줄 수 있어요. 그러면 선이 조정되죠. 그러면 이 부분이 뭐랄까 움직임이 더 줄어든 형태로 됩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. 자, 전반적인 어떤 움직임을 내가 더 과장되게 더 큰 폭으로 움직이게 다시 수정을 하고 싶거나 또는 더 좁히고 싶을 때 이 스케일을 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스케일은 후반 작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어떤 기능 중 하나예요. 실제로 전반적인 느낌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지만 그 부분에서 좀 고치고 싶을 때는 네, Show Layered 에디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형태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면 그냥 세세한 부분을 찾고 싶으면 이 스케일로 조정하는 거죠. 그래서 쉽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스케일 키는
선택한 키 기준으로 좌우 스케일을 조정하는 거고요. 그리고 요 프레임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, 그리고 가운데 프레임보다는 가급적인 끝 프레임 하나를 잡고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. 이걸 선택하거나 이걸 선택하거나. 가운데 걸 잡으면 너무 이렇게 움직임이 확확 커져서 좀 어렵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위아래는 요 선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